안녕하세요. 윤들라컴입니다. 오늘은요, 원더쉐어의 리페어이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인데요. 원더쉐어에서 나오는 복구 프로그램이 이 리페어리 말고 리커버리시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게 뭐가 다른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복구하는 과정이라든지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원더쉐어 홈피에 들어가가지고요.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유틸리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리페어리 손상된 파일 복구라고 되어 있죠. 요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리페어리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 이 리커버리하고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리페어릿은 약간 동영상, 좀 깨진 동영상들이 있죠. 깨진 문서, 이런 거에 파일이 있기는 한데, 얘가 안 열려. 이런 경우에 좀 쓰는 거고요.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포맷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좀 복구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결제를 하고 쓰시든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트 가서 대략 보면 AI 기반으로 이제 복원을 해준다라고 돼 있고요. 기능이 주로 이제 동영상, 문서 이런 쪽에 돼 있고 요게 또 드론이라든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액션캠 있죠. 거기에 이제 SD 카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게 어느 경우에 이걸 몇 번 겪었느냐 하면 촬영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딱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 이게 파일을 복구를 시켜주거든요. 그 기기 자체에서. 근데 이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이 조금 느려지거나 하면 그게 손실이 탁 가는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서 열려고 하잖아요. 그럼 파일이 깨져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리페어릿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복구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건 설명은 사이트에 가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리페어릿 안에 보시면 동영상 복구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주요한 기능이고요. 보시면 소니, 캐논, 니콘, 파나소닉, 후지 등 주요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MP4, MOV, AVI, MKV 등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기기 고장이나 저장 문제, 전송에 대한 오류 이런 걸로 손상된 동영상을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프로페셔널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켜주시면 기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로우 파일 같은 것도 복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전원 고장으로 인해 재생할 수 없는 동영상에 뭐 이런 DAT라든지 MDT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복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제 프로페셔널 모드를 안 써도 되는데 카메라를 조금 다른 전문가급을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페셔널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복구된 동영상은 다빈치 리졸브나 컴포저라든지 파이널 컷 이런 거하고 프리미어하고 호환이 잘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메뉴에 보면 더 많은 유형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진도 되고요. 그리고 문서 뭐 DOC 파일이라든지 뭐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복원이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디오도 복원이 되고 뭐 캐드 파일도 다 복원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원 기능은 아닌데 이 미디어 보정 기능도 안에 추가가 돼 있거든요. 원더쉐어에 이런 기능들이 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몇 가지를 차용해서 이 안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화질 개선, 디테일 보정, 옛날 사진을 복구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컬러 복원, 그다음에 이미지 업스케일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동영상 보정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로 제가 해볼 게 또 동영상 복구 부분이니까 요거를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시작을 누르고 그다음에 손상된 파일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미리 준비를 좀 해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예전에 손상된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깨진 파일입니다. 이 파일 자체가 실제로 열리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줘야지 확인이 되겠죠.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인데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깔아봤거든요. 다 깔아봐도 안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깨진 파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파일 옮기는 과정에서 좀 자주 발생하고요. 그리고 우리 웹하드 같은데 업로드하는 과정 있죠. 그런 경우에도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열 수 없는 파일들을 열어서 자, 요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추가하는 동안 약간 기다리라고 하고요. 자, 요것만 살짝 기다려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파일이 어떤 상태인지. 자, 요 파일은 148메가 정도가 되고, 자, 여기 보면 뭐 파일의 재생 시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지금 전혀 없어요. 다 날라간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저는 이제 복구를 하겠습니다. 밑에 정밀 복구 모드가 있기는 한데, 그냥 복구 모드를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복구 진행률이 보이게 되고, 동영상에 이제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 알고리즘 찾아서 복구를 시도한다. 이런 3단계에 거쳐서 AI가 복원을 해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용량이 조금 작아서 그런 거인지 복구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93% 올라갔네요. 자, 아까 전에는 열리지 않는 파일이었거든요. 열 수가 없었어요. 코덱을 설치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들 다른 거 플레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 안에 이제 코덱들이 막 들어있으니까 거기서도 플레이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전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부터 됩니다. 자, 확인됐죠?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거를 또 어디다 저장할지 물어볼 거예요. 내 컴퓨터에다가 어딘가에 얘를 저장을 해라 라고 뭐 해줄 수도 있고, 위에 보면 빠른 액세스라고 돼 있죠. 여기 들어가면 다운로드 폴더나 바탕화면이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복구한 파일을 이름 그대로 해서 복구를 좀 시켜줬네요. 자,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폴더는 여기 있습니다. 열리고 깨진 파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정을 해놨었거든요. 그게 지금 미리 보기까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파일이 복원이 됐나 봅니다. 자, 플레이 한번 시켜보면 잘 플레이가 돼요. 중간에 혹시나 뭐 컬러가 탁 바뀌거나 화면이 위아래로 뒤집히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할게요. 한 7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 한 16초, 17초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복구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복구가 잘 된다. 뭐 요게 중요한 거, 이게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어쩌다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굳이 복구를 안 해도 내가 영상을 편집을 하거나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찍을 수 없는 상황인데 파일이 깨져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사람이 당황스럽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리페어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죠. 얘도 그냥 무료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이거를 복구를 실제로 해서 그 파일을 살려야 되는 게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복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저도 옛날에 하드디스크가 그냥 통째로 날아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20기가의 데이터가 날아갔었는데 이거를 복원을 이제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시키려고 하니까 한 7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구는 된대. 한 99%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돈을 들여서 복구할 가치가 있나를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뭐 복구할 필요 없겠다. 그러면 또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이게 뭐 월 결제를 하면 한 4만 원대고 뭐 이제 연구 결제를 하면 7만 원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저는 잘 없다고 봐요. 이게 어쩌다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혹시나 꼭 반드시 살려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고 어딘가에 따로 백업을 해놓지 않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동영상 복구뿐만 아니라 파일 복구가 다양한 유형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문서를 날려먹었을 때라든지 PPT 파일 날려먹었을 때라든지 그럴 때도 잘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뭐 결제를 해도 뭐 여러분들 판단이시겠지만 그렇게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원더쉐어의 리페어릿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정보란에 링크 담아놨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